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다는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성 질환의 발병률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죠. 그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파킨슨병입니다. 파킨슨병은 치매, 뇌졸중과 더불어 3대 노인성 질환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파킨슨병의 주된 증상은 소동, 즉 동작의 느려짐과 근육의 강직, 그리고 흔히 떨림이라고 하는 진전 등 운동 기능의 이상으로 나타나죠. 점차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 구부러진 특정 자세가 나타나게 되고 보행이 힘들어지는 만큼 파킨슨병의 치료와 진행의 예방을 위해서는 운동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부 모셨습니다. 자, 이부 선생님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파킨슨병의 가장 주된 증상은 운동기 증상들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의 오케스트라에 비유해 보자면 오케스트라에서 음악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 지휘자가 연주자들에게 적절한 신호를 보내잖아요. 네. 이것처럼 우리 뇌에서는 기저핵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지휘자 역할을 해서 몸이 조화롭게 움직이도록 조절합니다. 그런데 파킨슨병은 우리 몸을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조절하는 기저핵과 그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이 생기는 병입니다. 그 결과 파킨슨 환자하면 떠올리는 특징적인 동작과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죠. 움직임을 시작하거나 멈출 때 연결이 쉽지 않고요. 근육은 과긴장 상태를 유지해서 몸이 뻣뻣해지고 균형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다리와 팔에 협응 운동이 안 되고 보폭은 또 좁아지고 몸은 앞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완전한 치료법이 없는 파킨슨병의 치료의 목표는 병의 진행을 줄이고 증상을 관리하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연구에서 운동을 통해 신경을 다시 활성화하면 몸을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는 운동 치료를 통해서 비정상적으로 과활성화되어 있는 뇌신경계를 조절해주고 더불어 신체 활동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 파킨슨병은 단계별로 나타나는 이 운동기 증상이 뚜렷하잖아요. 그런 만큼 이를 조절하는 운동법 역시 단계적으로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파킨슨병에 나타나는 운동 증상을 기준으로 해서 5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1단계는 한쪽에서만 증상이 발생하는데 가벼운 떨림과 강직이 나타납니다. 이 단계에서는 균형 잡힌 운동 습관을 형성하고 유연성 훈련에 집중합니다. 양측성으로 증상이 출현하지만 자세 변화와 일상생활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2단계에서는요. 보행훈련과 근력 강화, 리듬을 활용한 걷기 운동을 집중적으로 시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3단계에서는 균형장애가 명확하게 보이고요. 보행장애가 시작되고 또 낙상 위험도 그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때문에 낙상 예방을 위한 균형훈련과 보행 재활이 핵심적입니다. 이때는 보행 시 낙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팡이나 워커 같은 보조기구 사용도 고려해야 할 시기이죠. 4단계는 심한 보행 장애가 생기고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지는 시기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서 보조기구를 활용해야 하고 침대에서 일어나기,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등과 같이 일상생활 동작 훈련이 들어가야 합니다. 마지막 5단계는 심한 운동장애로 인해 침대나 휠체어 생활을 해야 해서 돌봄 지원이 필요한 상태인데요. 이때는 호흡 근육들도 약해지기 때문에 복식 호흡을 통해 폐활량 유지 연습을 해야 합니다. 또 침대에서 체위를 변경하거나 휠체어에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기능적인 움직임을 위한 훈련도 해야 하죠. 치료사에 의한 수동적 운동을 통해 관절 구축을 예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단계별 운동 치료가 잘 진행된다면 파킨슨병의 진행을 늦추는 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파킨슨병을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맞춤 운동 시작해 볼까요? 운동은 준비 운동, 본 운동, 마무리 운동 순으로 합니다. 본 운동에서 단계별 운동을 진행합니다.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은 모든 단계에서 같이 시행을 해주세요. 목 스트레칭, 왼손을 오른쪽 쇄골 위에 올려 고정합니다. 고개를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여 목 옆쪽이 늘어나는 느낌을 느낍니다. 10초 유지 후 천천히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어깨와 팔 스트레칭, 앉은 자세에서 한쪽 팔을 가슴 앞으로 뻗고 반대 손으로 팔꿈치를 부드럽게 당깁니다.
어깨 뒤쪽이 늘어나는 느낌을 유지하고 10초 유지. 반대쪽도 똑같이 시행합니다. 그 다음 양쪽 어깨를 한쪽씩 부드럽게 돌려줍니다. 양쪽 번갈아서 10회씩 반복할게요. 다리 스트레칭.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뻗습니다. 발끝을 위로 향하게 한 후 허리를 곧게 편 상태로 상체를 앞으로 숙여줍니다. 허벅지 뒤쪽이 당겨지는 느낌을 유지하시고요. 10초에서 15초 유지합니다. 반대쪽도 시행합니다. 다음 발목 스트레칭.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한쪽 발을 바닥에서 살짝 들어 올리고요. 발목을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10회, 반시계 방향으로 10회 돌립니다. 반대쪽 발도 동일하게 시행합니다. 고관절 스트레칭. 의자에 앉아 한쪽 발을 반대쪽 허벅지 위에 올립니다. 등을 곧게 펴고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숙입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옆쪽이 당겨지는 느낌을 유지하며 10초에서 15초 유지 후 반대쪽도 똑같이 시행합니다. 상체를 옆으로 기울이며 측면 스트레칭을 할 건데요. 한쪽 팔을 머리 위로 뻗고 다른 팔은 의자를 잡아 옆구리를 쭉 늘리는 동작을 진행합니다. 10초 유지 후 반대쪽도 반복합니다. 이번에는 허리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오른손을 왼쪽 무릎 위에 올리고 왼손은 의자의 뒤쪽을 잡습니다. 천천히 왼쪽으로 상체를 회전하며 10초 유지 후 천천히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이번에는 양손을 머리 뒤에 깍지 끼고요. 팔꿈치를 옆으로 벌립니다. 천천히 시선을 위로 들며 가슴을 확장하고 목을 올리세요. 팔이 너무 당기면 팔꿈치를 살짝 모아주시고요. 이 자세를 5초에서 10초 유지하고 천천히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때 호흡을 깊게 하면서 진행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근력 운동을 위한 스쿼트 동작입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납니다. 손은 앞으로 뻗어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 다음 앉아서 발을 들어 올리는 동작 10회씩 반복하겠습니다. 반대쪽도 10회 반복합니다. 다음 일어나서 의자를 잡고 천천히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립니다. 발목과 종아리 근력 강화를 위해 2초간 유지 후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것도 10회 반복합니다. 다음 보행 패턴과 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크로스 마칭이라는 동작을 할 건데요. 한쪽 무릎을 들어 올려 반대 손으로 터치합니다. 반대쪽도 터치하는 걸 1회로 해서 양쪽 10회를 반복합니다. 다음 체중 이동과 한발서기 훈련. 의자를 잡고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 이동합니다. 한 발로 서서 균형을 유지하는 연습을 합니다. 5초 유지하고 발을 내려놓습니다. 양쪽 5회 반복하겠습니다. 하체 근력 강화를 위해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기. 스쿼트 대신 의자에 앉았다가 손을 사용하지 않고 천천히 일어납니다. 다시 천천히 앉습니다. 다음 보행과 균형을 강화하기 위해서 앉은 자세에서 크로스 마칭 운동인데요. 안전하게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무릎을 올려 반대손으로 터치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하면 1개, 이렇게 양쪽 10회씩 반복하겠습니다. 균형 감각 훈련을 위한 의자를 잡고 체중을 이동해서 한쪽 발을 들어 올려주세요. 5초 유지 후 반대쪽도 반복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훈련으로 진행하는데요. 천천히 옆으로 돌아 누운 뒤 팔로 지지하면서 상체를 일으킵니다. 이때 한쪽 무릎을 구부려서 옆으로 돌아 누우면 훨씬 수월해요. 다음 앉았다 일어나기.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손을 사용해 천천히 일어납니다. 이렇게 무릎을 짚고 일어나셔도 좋아요. 다시 천천히 앉습니다. 다음 손가락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인데요. 손가락을 쭉 펼쳐주세요. 다음 손가락을 하나씩 접을 건데 양손이 교대로 접어지게 해줍니다. 이외에도 실내 이동 연습을 하시는데요. 보호자분께서 가까이에서 균형 유지하는 걸 좀 보조해주면서 걷기 운동을 해주실게요. 복식 호흡입니다.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기. 흉곽 확장을 위해서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깊은 호흡 반복합니다. 다음 보호자나 치료사의 도움을 통해 수동적 관절 가동 운동을 시행하고 평소에 휠체어에 앉아 있을 때는 허리를 지지하는 쿠션을 사용해 자세를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운동은 복식 호흡과 손목과 발목 돌리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운동을 보면서 느낀 점은 이 운동이 꼭 파킨슨 환자분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란 생각입니다. 자, 노화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단계의 기능 저하와 협업 능력의 감소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분들 역시 이 운동을 매일 또는 최소 3, 4회 꾸준히 해주신다면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파킨슨병을 위한 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건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반드시 운동 전후로 몸 상태를 체크하면서 무리하지 않게 진행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자면 파킨슨병의 완전한 해결책은 아직 없습니다. 운동치료가 현재 받고 계시는 약물치료 등의 기존 치료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전문가의 관리하에 함께 병행해 보시길 권고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파킨슨 운동법 2탄,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파킨슨 환자분들을 위한 걷기 운동법 준비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